자, 텍스트는 문자열이고 할 일의 내용을 저장해줘요. 자, 여기 콘스트 어레이는 뭐냐면 어레이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준 거야. 여기에 이름이 어레이라는 컴포넌트를 만든 거고, 자, 여기 이 부분은 김주석 한번 해주고, 자, 보면 이제 다 눈에 익을 때까지 이제 계속 이걸 쓸 건데, to-do, set-to-do, 자, use state, 이렇게 하고 요거 따로. 자, 할 일 목록을 저장하는 변수. 자, set to do는 할 일 목록을 변경하는 함수. 자, use state는 처음에는 빈 배열로 시작해요. 요거. 자, 여기는 이제 to-do 타입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뭐냐면 handle add to do잖아. 여기서 이제 if input text trim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trim. 자, trim은 이제 뭐냐면 앞뒤의 공백을 제거해 주는 애거든요. 예. 자, 여기도 이제 약간의 긴 주석을 좀 해주고, 잘 나와요, 이 trim이라는 애는. 자, 얘는 이제 뭐냐면 앞뒤 공백을 제거해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입력한 글자가 공백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 무슨 얘기냐면 if input text trim 는는는 여백 리턴,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입력한 글자가 공백인지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얘는. 그리고 이 return이란 말은 만약 아무 글자도 없다면 함수가 종료. 그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만약 아무 글자가 없다면
함수 종류. 함수는 리턴을 씀으로써 끝나요. 자, 그리고 이제 const new to do는 이제 뭐냐면 새로운 할 일 하나를 만든다. id 현재 시간을 숫자로 가져온다. 여기 이쪽. 자, 이것을 이제 고유한 아이디로 생성한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현재 시간이 이렇게 되면 2016, 0616 몇 시 몇 분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이거를 아이디로 갖고 온다는 얘기야.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는 인풋 텍스트 뭐냐면 입력창에 있는 글자를 저장한다. 자, 기존 배열을 복사하고 맨 뒤에 새 항목을 추가하는 새로운 배열을 만들고요. 어떻게 되냐면은 입력창에 우리가 무언가 썼잖아. 그러니까 얘를 만들면서 어떻게 해줘야 돼? 입력창에 썼던 거를 비워줘야지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는 이게 나와. 자, 마지막으로 입력창에 쓴 건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입력창을 비운 set input text 여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새로운 걸 썼지. 걔를 데이터를 넣었지. 근데 잔상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불편하잖아. 그래서 한번 비워주는 거야. 편의적으로. 자, 신규 쓰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 함수는 삭제 버튼을 누르면 실행되는 함수. 자, const handle delete to do. to do id number. 자, 이것도 이제 그 개념인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글을 최초에 쓸 때 있잖아요. PK가 자동으로 생성되고요.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해서 나중에 또 들을 얘기예요. 오토 인크리먼트 자동 생성. 글을 새로 쓸 때마다 아이디가 없던 게 생겼지. 그러면은 그 정보를 불러올 때 이 PK 아이디를 불러와서 전체를 확인하는 거고, 또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이디를 불러와서 삭제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디 1번을 불러오면 항목이 10개가 있던 100개가 있던 삭제되거나 수정하거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 아이디를 부르면서 항목을 하나하나씩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글을 새로 쓸 때 아이디가 생성되고 또 수정할 때 이 아이디를 갖고 오면 모든 정보가 넘어오고 삭제할 때도 그렇게. 그래서 어떤 개발을 하든지 간에 이 PK는 중요한 건데 여기 매개 값으로 뭘 해놨어? 아이디 넘버를 해놨죠. 그래서 자 어떤 거냐면은 삭제 버튼을 누르면 실행되는 함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삭제 전달할 아이디를 전달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이디를 전달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자칫하면은 이론상으로 리스트에 있는 거 모두를 삭제할 수도 있잖아. 삭제하는 아이디만 전달을 받아야지 걔를 삭제할 거 아니야. 그래서 삭제할 아이디를 전달받는다. 그래서 여기 매개 변수로 이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삭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날려버리는 삭제가 있고 리스트에만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남겨놓고 예를 들어서 유효 숫자가 1이면 노출, 유효 숫자가 0이면 노출하지 않는다 이런 방법이 있고 실질적으로 날리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크게 봤을 때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필터의 조건에만 맞는 것만 남기는 함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야? 삭제하는 게 아닌 거지. 얘도. 그래서 자 콘스트 업데이트 투두 자 투두즈 필터링 하죠. 자, 여러분들 일할 때 가장 열받을 때가 어떤 거냐면은 모든 직종이 마찬가지인데 그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상대편에 생기는 거를 있잖아. 제가 이제 학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요. 상대편에 전달되는 얘기를 필터링 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전달하면 싸움이 나거나 여러분들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 필터링 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갖고 저는 또 성격이 약간 직선적이어갖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필터링 한다는 거를 요소가 나와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얘가 조건에 맞는 것만 남기는 함수예요. 필터라고 되어 있는 거 to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to do 해놓고 화살표 함수로 to do .id가 삭제하라는 id를 제외한 다른 id만 필터링 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뜻인데 여기 보시면 to do id가 id랑 같지 않다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2번을 삭제한다고 가정을 할 때 (2번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출력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삭제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에도 보여줘야 되잖아. set to do's
업데이트 투두즈. 자, 여기 노란 줄이 그어지는 건 너 함수만 선언하고 사용 안 했음 이런 표시예요. 밑에 쓰는 순간에 노란색 줄 사라져. 자, 자바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안 했음 하면서 노란 줄 쳐져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다가 이제 자, H1 할 일 목록. 자, DIY 하나 만들고, 자, 인풋 타입은 텍스트. 자, value는 인풋 텍스트. 뭐야, 오케이. 자, 무슨 얘기를 얘가 혼자 떠들고 있냐면요. 이 JSX는 호환성이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 여기에 이제 온체인지 플레이스 홀더가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니까요. 자, 온체인지 이벤트 객체 2. 자, 화살표 함수로 set input text. 이점 타겟. 이점 타겟은 누구야? 얘 자체. 인풋. 밸류. 그러니까 온체인지는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쓰거나 뭔가를 할 때 이럴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플레이스 홀더. 자, 할 일을 입력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저 왜 여러분들이랑 틀리게 계속 빨간 줄 뜨는지 알아요? 개 설치해서 그래. 타입스크립트를 쓰면 필수적으로 ESLint라는 거 그걸 해놓으면 계속 경고해. 너 이거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옆에서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하세요. 프로젝트 할 때 하시고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ESLint를 깔지 말아요. 골치 아파요. 자, 밑에 버튼. 자, 온클릭. 핸들 애드 투두. 자, 추가. 너 버튼에 말 안 썼는데 하고서 또 빨간색. 방금 전에 버튼에 빨간색 쳤는 이유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자, 여기에다가 H2 쓰고 또 H2를 H1을 쓰고, 자, 배열 데이터를 화면에 렌더링 하기라고 적어줘요. 자, 우리 저번에 썼던 건데 얘가 이제 자주 나오거든요. 투드즈 맵
맵 썼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 투두 자 li 키 자 to.id 자 순번이 생성이 되고 자 여기 이제 to 텍스트 적은 게 여기서 이제 출력이 돼요. to.text고 그 다음에 얘네를 또 삭제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뭐냐면 자 버튼 쓰고 자 버튼 우클릭 자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돼. 자바스크립트는 C가 대문자야. 일반 HTML에서는 C가 소문자고요. 온클릭 이벤트가 자 핸들 딜리트 투두 핸들 딜리트 투두인데 매개값으로 to.id를 받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이디를 받아야지 걔만 삭제를 하는 거고 자, 너무 화면이 세련돼서 조만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세련됐네. 자,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쳐서 추가하면 추가되는 거야. 자, 뭐 어차피 소망사항이니까 뭐 아무거나 쓰면 어때? 자,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얘를 이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투두 리스트. 그래서 이제 약간의 개발하는 걸 좀 해보셨는데 어레이를 썼을 때 이제 뭐냐면 좋은 점이 이거야. 그러니까 변수 하나에다가 여러 값을 집어넣고 빼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레이를 사용하는 거고, 자, 이 어레이 수업할 때 100이면 100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도 아마 이 투두 리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얘가 이제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이거는 넣은 게 아니고 짝퉁 데이터고요.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실제적으로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DB를 사용해야 돼. DB를. 그게 이제 뭐냐면 MySQL이나 MariaDB, 오라클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MySQL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Node.js 할 때 있잖아요. Node.js 개발할 때 그때 이제 최초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여기서 이제 삭제를 하면 이거는 그냥 휘발유야. 휘발유 뭐야? 휘발유하고 알코올의 공통점이 있죠. 뭐야? 두면 증발하죠. 이건 증발성 데이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렇게 생성이 됐잖아. 이거 삭제 누르면 또 삭제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게 create, read, update, delete. 그러니까 CRUD인데 여기서는 뭐만 했어? create 했고 그 다음에 delete만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 뭐지? 오늘은 그냥 이걸로 하고요. 월요일 날은 이 예쁜 화면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를 가보냐면은 자, 여기 이제 여기를 한번 가보죠. 텐서플로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자, 이걸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일단은 자, array.tsx를 하고 이제 뭐냐면은 tensor tsx 있잖아요. 이걸 열고요. 자, h1 전반적인, 그러니까 과학적인 거예요, 프로그래밍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들 알아야 되고, 이 텐서플로우라는 말 있죠. 되게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는 사람도 있을 건데, 뭐냐면은 구글에서 만든 딥러닝 프레임워크예요. 딥러닝 프레임워크. 그래서 이제 텐서플로우를 또 자바스크립트 환경에 맞게끔 만든 라이브러리. 그게 이제 뭐냐면 텐서플로우 JS예요. 얘가. 자, 주요 특징. 자, 브라우저 내 학습 및 추론. 자, 우리 어제 추론이라는 말 배웠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서버 없이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직접 머신러닝 모델을 실행해요.
GPU 가속. 자, 브라우저의 WebGL, 웹 GPU를 사용해서 진짜 사용한 이제 하드웨어 가속을 활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도 빠르게 처리한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이썬으로 활용된 학습된 텐서플로우. 자, 모델을 자바스크립트용으로 변환해서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 있다. 자, 암이 걸리면 이렇게 된다 그러지. 암이 퍼진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또 개발 용어에서 이제 뭐냐면 전이학습, 트랜스퍼 러닝이라 그러는데, 자, 이미 학습된 모델을 가져와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적은 데이터로 재학습시킬 수 있다. 이미 학습된 모델이지. 갖고 왔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새롭게 적은 거를 또 재학습시킬 수 있다는 얘기. 예제 코드의 핵심 개념. 자, 텐서. 자, TensorFlow JS의 기본 데이터 단위 TensorFlow JS.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네가 개발자를 하면서 몸값을 올리려고 하면 스크립트를 잘해야 돼 라고 나중에 만나서 들으실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도.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기존 개발을 하는 것도 하고 스크립트를 잘해야 돼요. 저 모든 게 다 스크립트잖아. 파이썬도 그렇고 리액터도 그렇고. 스크립트를 잘해야 된다는 개념이 그런 의미고요. 스크립트로 UI 그려봤어요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리액트나 뷰 사용해봤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스크립트로 UI 구현해보셨어요 이 얘기. 자, 배열과 유사하지만 GPU 연산에 최적화됨.
자, 시퀀셜 모델. 자, 레이어를 이제 순차적으로 쌓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 형태. 덴스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거 뭐냐면 모든 입력과 출력에 연결된 전결합층, 그러니까 선형핵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AI 쪽에서 이제 많이 배우질 않아가지고 AI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서 이거는 이제 뭐 AI를 학습을 할 때 정확히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덴스 레이어 자, 모든 입력과 출력이 연결된 전결합층. 자, 선형회기, 우연시 사용. 그러니까 일단 선형이랑 방사형이란 말을 이해를 하면 좋거든요. 자, 선형 뭐야? 이렇게 왼쪽부터 시작해고 순차적으로 가는 게 선형이고요. 그다음에 방사형은 뭐냐면 동그란 형태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순차적인 방법이 아니라 약간 유두리가 있는 방법이 방사형이에요. 그래서 선형획이라는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비슷한 뜻일 건데 그거를 얘기할 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로스, 얘는 손실함수. 자, 모델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계산하는 거야. 자, 옵티마이저, 최적화. 자, 틀린 만큼 모델의 가중치를 수정하는 알고리즘. 예시로 이제 뭐냐면 SGD,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라는 건데요. 자, 얘도 이제 당연하지만 뭐냐면 요걸 해줘야 돼. 텐서플로우 설치를 해줘야 돼요. 자, npm install 자, 골뱅이 텐서플로우 텐서플로우 슬러시 tf.js 플로틀리 js 다시 디스트 다시 민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이거 이제 단톡방에다 넣어 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설치 한번 하세요. 자, 뉴 터미널 한 다음에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뉴 터미널 해서 커맨드 바꾸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설치되죠. 이건 제가 잘못 누른 거고요. 역설치하고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거 써놓고 이거를 말뜻을 이해하고 시작을 하죠. 자, 선형 회기라는 게 이제 뭐냐면요, 두 말뜻을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 선형 리니어, 자, 회기는 레그레션이라고 해서 이제 뭐냐면은 자, 선형은 데이터 관계가 1차 방정식, 그러니까 직선의 형태를 띨 것이라고 가정하는 게 선형이에요. 자, 획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뭐냐면, 데이터들이 아무리 흩어져 있어도 결국 어떠한 특정한 평균적인 선, 경향성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의미하는 게 획이에요.
그게 선형액이에요. 자, 데이터들은 이제 아무리 흩어져 있어도 결국은 경향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하는 성질을 의미해요. 이게 선형 회귀예요. 자, 그래서 이건 쓰기 힘드니까 제가 이거 하고 기세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그냥 복붙해요. 그러니까 좀, 자, 수식 그 wx 플러스 b거든요. 그 다음에 입력 변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집의 평수, 공부한 시간 뭐 이런 것들 있지. 그리고 y의 출력 변수. 자, x는 이제 입력 변수라고 되어 있는 형태. 그 다음에 y는 출력 변수. 자, 그 다음에 가중치, 웨이트. 직선의 기울기. x, y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요. 자, 이거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미리 적으실 필요 없고요. 자, 편향, 이 절편이라는 얘기. 자, 이것도 이제 뭐냐면 절편도 그냥 이 머신러닝 안 하면 안 나오는 건데, 평상시에 직선의 높낮이가 y의 절편, x가 0일 때의 기본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구해주는 게 선형획이에요. 자, 선형획의 이제 최종 목표는 XY 데이터의 쌍을 보고, X와 Y의 데이터의 쌍을 보고 가장 오차가 적은 최적의 W, 가중치 하고, 그 다음에 편향적인 거, 절편을 찾아내는 게 직선 방정식의 목표예요. 말하자면 선형획이 그거예요. 이게 자, 수많은 x와 y의 데이터 쌍을 보고 가장 오차가 적은 최적의 가중치와 절편을 찾아내는 것이 이 목적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단톡방에 넣어놓을 테니까 그냥 그대로 복붙하세요. 이거는